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단도박 생활에 상담하는 남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도박 중독 재발에 대해서 다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도박 중독 재발 신호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자만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영상을 못 보신 분들께서는 그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좀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도 이 자만심만큼 중요한, 어쩌면 이 도박 중독의 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재발 신호 중에서 자만심과 거의 쌍두마차급인 거짓말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짓말은 도박 중독의 주요한 어떤 증상입니다. 오죽하면 도박보다 더 끊기 어려운 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말까지 있습니다. 재발을 했을 당시에 그 상황들을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미 재발을 하기 이전부터 거짓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발이 있기 전에 반드시 이 재발이 되는 이 과정에서 거짓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한편으로는 우리도 누구나 삶을 살면서 조금씩의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반드시 재발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박 중독에서도 이 거짓말이 주요한 증상인 만큼 도박 중독과 관련된 거짓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면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어떤 거짓말 안에서 내용을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이 거짓말을 조금씩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관찰된 것은 도박에 빠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거짓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도박에 빠지는 이 과정에서는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거짓말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돈을 구해야 되고, 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위급하고 중요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서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돈을 갚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너에게 돈을 갚을 수 있다, 언제까지 돈을 좀 마련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한테든 혹은 타인한테든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들 수 없는 이런 사실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류의 거짓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거짓말에 비해 도박에 빠져드는 과정에서는 이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이런 거짓말의 비중이 저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도박에 빠져드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단도박을 잘 하고 있는 이런 과정, 이런 과정에서 하는 거짓말은 앞에서 말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꾸며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떠한 사실을 감추거나 숨기거나 뭔가 이렇게 축소시키거나 이런 것과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도박 과정에서 가족들이 흔히들 너 요즘 잘하고 있냐? 너 요즘 도박 생각은 안 나냐?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괜찮다, 문제없다,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고요. 심지어는 나는 지금까지 도박 생각이 한 번도 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위험한 상황을 겪었는데 그러한 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감추거나 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꼭 도박 중독이 아니어도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나타나곤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물으면 여전히 괜찮다고 하고 별일 아니다고 하고 이렇게
별 대수롭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아주 사소한 거짓말부터 이렇게 거짓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김없이 도박 충동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담에서는 이 거짓말을 방어기제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방어기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정하고 부인하고 억압하고 합리화하는 이런 방어기제와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방어기제를 많이 쓴다는 것은 여러분의 정서 상태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도박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놨던 이 단도박의 균형이 조금씩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도박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거짓말이 생기거나 늘기 시작한다면 현재 자기의 생활, 삶을 점검해야 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자기의 마음의 상태, 이 정서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거짓말에 대한 가장 좋은 대처는 진실을 말하는 거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이 비록 내가 거짓말을 했더라도 내가 거짓말했다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사람을 내 곁에 만들어 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가지의 부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상담사고요. 두 번째는 본인과 같이 도박을 끊어가는 과정 속에서 단도박을 오래 하신 분들, 이분들께 참 말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께 이런 사실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또 가족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친한 어떤 친구나 지인들 이런 분들께도 이 사실을 좀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누구든지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반드시 단도박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이며 우리는 이런 사람이 없다면 혹은 적다면 앞으로 이런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단도박 과정에서 꼭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이 도박 중독 증상이라면 우리는 이 증상을 치료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 이 거짓말을 하는 도박 중독자의 마음은 매우 불편합니다. 매우 찝찝합니다. 간혹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분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거짓말했던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불편감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인한 불편감이 커질 때 우리 몸이 아플 때 진통제를 주어서 그 고통을 줄이거나 없애려고 하듯이 거짓말로 인해 느끼는 불편감을 다른 감정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통에 대한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며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때 그 거짓말로 인한 진통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많이 할 때 물을 마시거나 또는 어디가 멍이 들어서 찜질을 하듯이 거짓말도 이 도박 중독의 증상으로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신다면 바로 이렇게 셀프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거나 혹은 이미 했다면 이미 우리는 불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 예전에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내가 아직도 이런 거짓말을 하고 아직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상당히 많이 만듭니다. 이 상태는 실제로 도박을 했든 하지 않았든 그 사실과 관련 없이 우리의 단도박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진통제와 치료제를 우리 몸에게 주듯이 거짓말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몸에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아질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박을 끊어가는 많은 분들께 여러분들이 도박을 끊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이
거짓말을 안 해서 너무 좋다라는 말을 꼭 하십니다. 즉, 진실을, 있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그 시원함과 후련함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단도박 과정에서 이렇게 속이 시원하고 후련한 느낌을 많이 느끼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말로 발생한 진통도 줄어들고 재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도박 중독이 만들어내는 거짓말에 대한 진통제이고 치료제이며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치료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단도박 과정에서 거짓말은 정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시청을 하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 도박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이 거짓말이 여러분들의 이 도박 과정 그리고 단도박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꼭 돌아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재발과 관련된 위험 신호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